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켈리 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자라는 분들이 나와서 친히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권위가 우리를 속여온 역사를 알고 비판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에 의문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켈리 최는 실제 하는 사업 때문에 투명한 것 같지만 의문점이 상당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영국 상위 0.1% 부자이고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이 있으며 영국 여왕 데이비드 베컴보다 부자인데 왜 한국에 와서 수십만 원짜리 강연, 프로그램, 고가의 각종 자기계발 툴을 판매하는 것일까요? 그녀에 대한 의문점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켈리 최를 조사하던 중 브런치의 알제라는 분께서 그녀에 대해 심도 깊게 조사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알제님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공 포르노에 속았던 분인데요. 특히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 감동하여 그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무려 1년에 3개나 내셨지만 켈리 델리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달리 이익이 너무 적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인지 조사가 심도 깊고 저보다 훨씬 수준 있는 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켈리 최의 과장과 모순은 알제님의 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저는 일부 비판을 덧대겠습니다. 물론 알제님의 조사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닌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제님의 글에서는 대부분 독자가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를 세세히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중 굵직한 것들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막에서 성공 포르노를 비판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는 게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새 신규 시청자가 많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메시지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 누가 말하더라도 동기부여, 성공학, 끌어당김의 법칙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위 세 가지를 말하는 유튜버나 연사 중 권위가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녀가 6천억 자산가로 소개되는 매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6천억의 매출을 6천억 버는 6천억 부자 등으로 조금씩 과장하다 보니 6천억 자산까지 불어나는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전에 옘마드나 용준호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알제님이 찾아주신 근거는 그녀의 메인 사업 켈리 델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지미키 리미티드의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2020년 매출이 원화 5천억 정도이며 당기 순이익 약 250억입니다. 회사의 설립일과 매출 추이를 고려하면 이 회사를 경영한 것만으로 6천억의 자산을 일궈내기는 어렵습니다. 뒤에서 나올 남편의 지분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6천억에는 한참 못 미치고 한국에서의 지식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몇 천억이 되지는 않을 터이니 6천억이 한참 안 된다고 보신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런 과장이 좀 죄책감이 든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책 등에서는 매출로 표기를 해오고 있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인 자산이 아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도 합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지금 영국 자산을 영국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리서치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물론 지금 본사가 영국에 있어서 본사 그 회사 같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돈을 갖고 있다라기보다 회사 같이 매년 배당금 같은 것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정말 답답한데요. 우리는 사실이 명확한 사람은 명확하게 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어만 보면 말이 길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공파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6천억 자산가로 소개되는 것 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영국 상위 0.1%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필시 영국 400대 부자 안에 든 것 일 텐데요. 알제님은 중요한 점을 짚고 계십니다. 바로 400등이 0.1%라면 그 표본이 40만 명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40만 명의 재산이 조사되고 등수를 매겨야 400대 부자가 0.1%라는 통계를 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게 영국 0.1% 부자라는 것은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미스테리 홍보 문구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풀린 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성공파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쓴 거라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모른 척하거나, 둘째는 보도 등이 잘못된 것이다 라며 매체를 탓하거나, 셋째는 개인 자산이라고 한 적 없다는 등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 포르노에서 종종 쓰는 과장 중 하나는 조력자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영국 부자 리스트에는 남편과 이름이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켈리체가 모든 걸 일군 것 같지만 회사의 시작부터 남편이 함께 하였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명문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밟은 상당한 경영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요. 원어민이고 엘리트 경영 전문가인 사람과 난독증이 있고 불어를 잘 하지 못했고 자신의 회사 매출, 가맹점수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했을지에 대한 추정은 상식적입니다. 물론 편견을 깨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장은 직원 6,000명입니다. 이는 그녀의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 스스로도 400명대임을 밝히고 있고 기업 정보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제 리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는 있어 보여야 하니까 가맹점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6,000명이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알제님이 6,000명의 직원을 두기에는 불가능한 사무실과 그 매장 규모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계시니 해당 부분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필요에 따라 직원 수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녀는 말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매출도 인터뷰할 때마다 다르고 매장의 개수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한국형 도시락을 팔았다고 하지만 켈리들리의 주요 매출처 스시 데일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은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일본 스시입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스시라고 하고 필요할 때는 국뽕을 위해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사에서는 직원이 전부 다 아시아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영상에서는 전부 다 백인이라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 비비고는 안 되는데 켈리 델리는 됩니까? 저는 저희 전 직원이요. 예. 정말 사무실 전 직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현지 백인 전부 네. 다. 성공 비결을 말할 때는 백인 위주인 사무실 직원을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사회 공헌하는 느낌을 줘야 할 때는 현장직인 아시아인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앞선 6,000명은 가맹점의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과장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는 불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를 알아보고 숙소를 구해서 한 달 후에 떠날 비행기표까지 예매하고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가니 담당자가 비자가 나오려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뭐라고요? 한 달 후로 프랑스에 방도 잡아놓고 여기 생활도 정리했는데 못 가게 되면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라고 항의해서 한 달 후에 떠날 수 있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수년 전에 나오던 자서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무조건 들이대라고 하거나 막무가내로 한 경험을 미화하여 성공 비결로 포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학위 문제도 매우 불투명한데요.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편입에 성공했다는 무용담을 펼쳐 놓습니다. 부족한 프랑스어 실력에 휴학을 하고 어학원을 등록했다가 재편입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몇 마디 디테일한 걸 물어보면 들통나는 것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재편입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할 때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그 전문 학원을 전문대라고 하시는데 전문 학원을 다니고 전문대를 다니고 3년제를 다녀서 그녀가 나왔다는 일본의 대학, 프랑스에서 손에 꼽는 디자인 대학 두 군데는 당연히 졸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사실 기간상 프랑스에서 손에 꼽는 대학을 두 군데나 졸업할 수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알제님의 블로그에 상세히 나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책 읽기를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정작 난독증이 있어서 댓글도 못 읽고 메일도 비서가 대신 읽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 1,000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간절했더니 난독증이 일시적으로 나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경영을 한다는 켈리의 영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Yeah, I'm exactly same thing I do. I write down same word 100 times. It take me 20 minutes to 40 minutes sometime. Really for focusing where I want to go. I achieve my dream like you. I started very poor situation. I arrived the new business in 13 different countries in the whole Europe. And I created 6,000 new job because of doing that. I'm very understood 100%. Yeah. Wow.
절대 영어 발음을 조롱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직접 경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프랑스에서 창업하였다고 해도 영어로 해야 할 행정 처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앞서 살펴본 조력자의 도움이 더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일본 초밥 장인에게 초밥을 배워서 이제는 회사에서 6,000명의 초밥 장인을 직접 트레이닝 및 배출한다고 합니다. 일반인을 데려다가 2개월 만에 말이죠. 지금 6,000명의 초밥 장인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초밥 장인들을 트레이닝을 제가 다 했습니다. 원래 우리 야마모토 선생님은 연어를 자르는데 해체하는데 45분 걸리는데 우리 초밥 장인들이 해체하는데 4분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데려다가 2달 만에 우리 야마모토 선생님처럼 초밥을 잘 만들게 제가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일반인이 2개월이면 연어 한 마리를 4분 만에 해체할 수 있다는데요. 관련업 종사자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직원이 6,00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장인만 6,000명이라고 하고 이제는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상되는 비판은 단연 어쨌거나 부자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속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과장된 걸 다 빼더라도 상당한 부자이니 그녀의 말을 참고할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단 숫자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00억 부자가 6천억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하는 것이 조금씩 통용되면 그 행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특히나 부자 강의는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강의의 핵심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부자 강의는 여러분 제가 부자 되는 법 알려줄게요. 왜냐면 제가 6천억 자산가거든요 라고 말하는 꼴인데 그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음으로 우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일단 믿고 보는 것보다 의심하는 힘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는 성공파리들이 코페르니쿠스, 예수, 일론 머스크 등으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그것이랑 아무 관련 없을 뿐더러 대중을 거짓으로부터 구제해온 분들이 모두 의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파리를 믿을 때 정말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와 이미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나이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상당한 용찬호의 말도 믿어야 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베껴서 돈을 벌라던 신사임당의 말도 믿어야 하고 지식사업이 소득의 대부분이지만 어쨌거나 20대 초반에 상당한 소득이니 갓생 비즈니스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진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연사들은 증명할 필요를 못 느낀다.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질투심과 열등감 등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신도들이 공감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캔슬 컬처,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단체로 학위 의혹 등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건 캔슬 컬처일 수도 있지만 모순점, 의문점이 넘치는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을 단체로 와서 공격하고 조롱하여 입 닥치게 하는 것이 더 캔슬 컬처에 가깝습니다. 이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판만 하는 레카 취급 받을 때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억울한데 과장과 허위, 의혹이 있는 자랑을 바탕으로 비법 강의를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을 밝히는 것과 각종 사회 사건에 대해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만 속게 일단 틀린 것을 얼른 명확히 하고 정답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비판해 나가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다면 6천억 자산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도대체 왜 한국으로 온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함일까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님은 스스로도 여러 번 밝히고 있는데 강의를 그렇게 고가로 하는 것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발전 가능성 혹은 지속성의 악화이고 둘째는 명예의 욕구, 셋째는 추가 사업 확장입니다. 더불어 사실 6천억이 아닌 600억 부자라고 해도 성공 강의 팔기는 충분한데 왜 그렇게 과장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작업을 해주신 알제님의 포스팅을 소개드리면서 덧대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특별할 것 없는 10수년 전 유행하던 자서전의 메시지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약간 곁들인 것 뿐인데 무엇이 대중을 그렇게 현혹하였는지 개탄스러움을 뒤로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공파리에 속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세요.